정호진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여러분들께 특별한 살맛나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맛나주의 AS부터 해보고 가겠습니다. 정호진 전문가님의 지난 살맛나주 7월 19일에 챙겨와 주셨던 넷마블입니다. 대략 한 달 만에 최고가 상승률이 무려 22.2% 기록하면서 목표로 잡았던 63,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고가 72,100원까지도 올랐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 그리고 이전에 한 차례 저희 전문가님께서 일단은 정리를 했던 적이 있는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지만요. 이렇게 올라줬는데 2차적으로 목표가 잡아볼지 혹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지 그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 흥행 이슈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한동안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한번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자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락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도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은 이제 조정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은 이제 상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적으로 봤을 때는 넷마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제 상태이지만 지금 그 게임의 흐름이 지금 크래프톤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넷마블의 지금 이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 흐름이 좀 더 나와줄 때 그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차트를 이제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도 굉장히 마이너스 8% 정도 이제 나와주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주가 하락이 이제 있었는데 거래량 또한 그렇게 크게 나와주지 않으면서 하락이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지금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꼬리가 좀 달려주고 횡보 흐름이 나와줄 때 그때 한번 재진입을 하시는 거를 그렇게 추천을 한번 드리겠고 호재가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 아니라 호재가 다른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와줘야 이 넷마블의 주가가 크게 향상될 그렇게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관망을 해주셨다가 밑꼬리가 달려주고 횡보 흐름이 나와줄 때 그때 재진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우선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밑꼬리가 달리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재진입하는 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S 넷마블 이렇게 해봤고요. 곧바로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살맛나주도 소개를 해주셔야겠죠. 어떤 종목 챙겨오셨을까요? 제가 이제 내일의 전략을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릴 때 CXL 관련주가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들고 온 이제 종목은 고생능에 필요한 AI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 이 네오셈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네오셈 사실 저희 살맛나는 주식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익숙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종목 진단에서도 몇 차례 나왔었고 또 저희가 언급을 드린 적이 꽤 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이유로 챙겨와 주셨을까요? 일단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 종목을 이제 추천했는데 이제는 진짜 정말 갈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고성능이 필요한 이 AI 반도체 부분에서 결국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서 잘 나가는 종목을 먼저 꼽자고 하면은 방산, 반도체, 그다음 해운, 제약 이런 순으로 지금 가는데 반도체 섹터 안에 이 네오셈이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인텔이 2018년도에 HBM을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HBM이 이제 나왔을 때는 고대역폭 메모리라 이제 불리면서 메모리 용량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메모리 이제 D램이 1개짜리면 고대역폭 메모리는 이제 8층짜리로 쌓아 올린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HBM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어디다 쓸 수 있는지 의문점을 지금 가지게 된 이유로 호응을 별로 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만큼의 지금 큰 용량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 고성능 혹시 컴퓨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현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투자를 해가지고 HBM2, HBM3, 현재는 HBM3E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8층이었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12층인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AI가 지금 상용화가 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를 안 쓰게 되면 안 되는 시장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D램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세계 점유율
점유율적으로만 이제 보면 지금 독점인 상태인데 처음에 개발했던 인텔 또한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한테 오히려 지금 뒤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 왕이라 불렸던 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지금 밀리는 게 바로 HBM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게 D램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용량도 있지만 출력도 함께 같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HBM이 뒤처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내놓는 게 바로 CX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CXL이 도대체 뭐냐? 바로 출력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아도 출력이 팽팽 돌아가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8배에서 10배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을 이제 해드리면은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HBM이 중요한 것은 적중 구조가 아니라 출력이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시장이 올 텐데 현재는 이제 2.0까지 나왔고 앞으로는 이제 CXL 3.0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제 세대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네오셈이 CXL 2.0 메모리 이제 규격에 이제 대응하는 양산형 검사 장비를 국내 최대 메모리 기업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과거에 보면 삼성전자에서도 CXL 1.1 검사 장비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오셈은 그 CXL 3.0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검사 장비도 이제 개발 중인데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이제 방향성으로 볼 때 그 CXL이 더욱더 이제 커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검사 장비가 바로 네오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6월 달에 그 주가 상승을 이제 한 후에 이제 횡보 흐름을 이제 보여준 뒤에 삼성전자가 CXL 양산에 좀 더 본격화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지금 돌파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모두 조정을 받았고 미국 경제 이제 침체 우려로 인해서 크게 낙폭을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그 하락 우려에 대한 이런 그 단기 조정이 나왔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재료는 여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 봤을 때는 지금 1만 원 선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그 21선은 아직 돌파해준 모습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을 돌파해준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의 모멘텀은 살아 있지만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12,000원 선에서는 일단은 도달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손절가는 8,600원 선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CXL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대에 꼭 필요한 기업이 바로 이 네오셈일 텐데요. 추가적인 악재만 없다면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0,000원으로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12,000원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600원까지 봐보면서 천천히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살만나주도 소개해 주셔야죠, 전문가님. 어떤 종목 챙겨주셨을까요? 일단은 이게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이 LS 머티리얼즈인데 지금 아까 전에 그 필에너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전지 이제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그 세계 점유율 지금 1위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LS 전선의 자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 차세대 2차 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로 또 살만나주로 꼽아주시는 걸까요? 일단은 이 LS 그룹에 포함된 그 LS 머티리얼즈가 그 LS 그룹의 그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사업에. 그래서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이 LS 그룹의 이 구자웅 회장이 그 미래 성장 분야에서 2030년까지 50조 원의 규모로 그룹으로 이렇게 그 거듭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LS 그룹은 일단 구조가 LS 일렉트릭 오늘 그 MSCI에 편입된다고 나온 그런 종목이죠.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 LS 에코에너지, 구전선아시아, LS 전선아시아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LS M&M, LS 엠트론, LS 마린솔루션 이렇게 많은 이제 다양한 이제
직부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UC 시장이라고 해서 즉 울트라 캐패시터 이제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기업인데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슈퍼 캐패시터라고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원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 리튬 이온이 더 이상 없어질 때까지 반응이 일어나고 반면에 이 슈퍼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배터리와 달리 이제 화학적 그 작용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변동성이 일단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전압이 걸리게 되면은 그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끌려가서 전극에 달라붙어 가지고 에너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시간 단축이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최근에 세계 최초의 셀 모듈 일체형 그다음에 울트라 캐패시터 이 셀들을 출시를 했는데 그 고속 충전 및 긴 수명을 가진 특수 배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여러 개의 셀들을 그 조립한 후에 패키징 즉 이제 포장이라고 해서 모듈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셀들 특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저장하는 소자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모듈로 만들기 때문에 부피랑 무게가 30%가 지금 감소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도 내고 부피도 작고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모듈들은 전부 이 셀들 특수 배터리로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 독일의 그 열린 그 전력 반도체 전시회에서 혁신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본다면은 2020년에는 23억 원 달러 하나로 약 3조 정도인데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2026년 에는 이제 85억 달러로 그렇게 이제 성장한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로 한번 이제 넘어와 가지고 네, 저희 차트 보면서 LS 머티리얼즈 천천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두 번째 추천주 LS 머티리얼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지금 차트로 넘어와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이제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들어와 주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 개인은 현재 매도가 이제 많이 나와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흐름이 배터리 쪽으로 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머티리얼즈도 지금 주가 그 상장 대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21선 밑에서 횡보 흐름이 나와줄 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16,300원 선에서 조금씩 담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9,000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이제 도달을 했을 때는 3분의 2 정도는 매도를 해보시고 3분의 1은 계속 끌고 나가보셔도 좋으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미지까지 또 준비해 주셔서 보시는 입장에서도 아마 이해하기 훨씬 수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의 성장세를 기대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21선 아래에서 횡보 흐름 보일 때 그때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17,200원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봐보겠습니다. 만약에 19,000원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3분의 2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남은 3분의 1 물량 가지고 더 큰 수익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오셈과 LS 머티리얼즈 봤고요. 저희는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내일장 대응 전략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